한번 살펴볼 게 이제 기업가 마인드하고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마인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큰 대기업, 중견기업의 기업가 마인드는 글로벌적이고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자영업 이런 소상공인들은 굳이 기업가 마인드라고 부르면 옆에 점포보다 내가 더 어떻게 우리 고객이 우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이거를 쭉 지켜나가는 게 기업가 마인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제 고객 응대의 기업가 마인드로 내가 일을 하려면 일단은 나 자신보다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셀프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가 이제 마인드 보면은 안트레프레너십, 그래서 이거는 불어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 기업가 마인드가 지금 현재 내부 환경, 내가 처한 우리 사업장 내 환경도 어렵지만 외부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파도 타기 하듯이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환경이 좋을 때는 나름대로 또 이제 매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환경이 어려운 매출이 떨어지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하겠는가, 그 대안을 찾는 게 기업가 마인드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한 달,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별로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쭉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막 오를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 막 오늘은 예상했던 매출보다 더 올랐어요. 막 손님이 막 밀려 들어오면은 그날은 내가 그냥 하늘을 나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또 매출이 뚝 떨어지고 손님이 안 들어오는 날에 한 2, 3일 지속되면 그때는 완전히 또 계곡으로 처박히는 느낌을 한 달에 몇 번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제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 지금 현재 2009년,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장사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IMF 때는 IMF대로 어려웠고, 지금은 유럽발 이제 국가 파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아서 어렵다. 그리고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게 기업가 마인드가 아닐까.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힘은 바로 원칙을 지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 마인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운영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킨다. 그런 이제 그건 기본 베이직이 있다면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칭찬은 고래도 멈추게 한다. 엄청나게 책이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갖고 가라 그러는데 저는 그 두 개보다 그래도 당근을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식당에 가서 보면요, 저녁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데서는 종업원이 좀 여러 명 있죠. 그러면 이제 서빙을 하고 다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저 직원들이 홀을 서빙하는 직원들이 발뒤꿈치가 땅에 안 닿아요. 막 통통통이 막 다니고 얼굴이 이제 웃음이 있고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을 가면 막 이제 뒤꿈치가 그냥 땅에 쿵쿵 뭔가 이제 심술이 난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제 경우를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운영하실 때 상대 장사가 어려우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상대의 장점을 보고 배려를 해주고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면 나도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그렇게 많은 직원은 아니지만 저도 항상 일을 할 때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웃는 얼굴로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도 환경이 어렵지만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이 이미지 관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업무가 엄청 경무하고 그래요. 이제 사건이 하나 들어오면 재판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게 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밤을 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밤을 새고 이제 엄청나게 또 현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 엄청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런 집중 정장을 입는다 그래요. 왜냐면 내 일을 수임을 하러 온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재판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딱 보이는 이미지, 또 대화할 때 그 내용, 그거 갖고 아 내가 이분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순수하겠구나 그런 필이 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신감 있는 얼굴하고 이런 복장을 갖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떠났지만 고승도 변호사 항상 이 모습 TV를 보고 나와서 TV에 나왔을 때도 항상 이제 웃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부천해점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미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 깔끔하게 하고 오셨는데 특히 이제 여자 사장님들 그래도 좀 가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들은 그게 조금 이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가면은 항상 그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남자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짙은색 이런 셔츠 이제 입고 계시지만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흐린 파스텔 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이셔츠 이제 넥타이는 안 내도 그런 게 좀 풀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일마다 이렇게 한 이제 뭐 3벌에서 5벌 정도만 있으면 요일마다 바꿔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린색 셔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다 명찰 이 명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큰 식당에 가면 여자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여기 사장님 여직원 이제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 옆에 있고 멀리 있어. 뭐라고 부르세요? 사장님. 예, 아주 그냥 극정식을 해서 다 사장님이세요. 우리 뒤에 사장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언니. 우리 사장님은? 아가씨. 여기 우리 사장님은? 그죠? 그러니까 언니, 고모, 이모, 아가씨 또 어떤 사람한테 애기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면 그죠? 그러니까 호칭이 다 같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명찰을 달면 그죠? 이름을 써준다든가 팀장이라든가 매니저라든가 그런 왔다 갔다 할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팀장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사장님도 여기 명찰을 다시는 게 상당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객들한테 여기 실명제잖아요. 신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찰을 달면 아, 이 정보는 뭔가 틀리구나. 내가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왔는데 항상 이게 크리스의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해 보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딴지하고 뭐가 틀리구나. 그러면서도 이 명찰을 보고 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의 여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사장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참에 멋진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누가 주민등록부 자꾸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닉네임으로 하나. 우리도 이제 막 까지 가입하고 그러면 무슨 이름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나 하시고 그리고 옷을 갖춰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 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출근할 때 그죠? 이 사업장도 내 직장인 거예요. 출근할 때 가고 틀리고 그러니까 거울 봐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웃는 얼굴이 또 고객에게 이제 서비스가 더 이제 갈 수도 있죠. 이게 전부 이제 이미지가 있고 그 사업장에 기업과 마인드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서비스는 거의 다 표준화가 됐죠. 마지막 남은 도로 하나는 이제 그 사업주나 직원의 서비스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영업이나 이렇게 소상공인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나 그게 이제 인상적일 때 그때 고객이 더 이제 단골 고객으로 자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객에게 어떤 감성, 마케팅,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우리 정권의 기업을 또 오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일본의 100년이 넘은 파파야 온천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한 50년 이상 동안 그 서비스 일본의 만족도를 하면 계속 1등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에 일본을 가봤는데 온천 문화는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엄청 정갈하고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데도 그렇게 정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거부감이 없어요. 이제 거부감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래서 특히 일본의 이런 유명한 온천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 가고 싶은 명소로 이제 꼽기도 하는데 이런 데가 전부
전부 예약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약제다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쉽게 갈 수가 없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본의 파타야 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0세 넘은 여자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친이 온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그거를 보고 아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이건 목적, 방문 목적을 이제 체킹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직원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엄청난 오래된 베테랑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혼자 매뉴얼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을 생각을 할 때, 자, 이분은 내가 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번 맞닥뜨릴까 말까 소중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올인을 이제 한다고 부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할 때 고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그 고객을 대할 때는 인사는 딱 한 번뿐이지만 이 뒤에 1000명 이상의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서비스를 잘하면 이분이 여기 끝나고 나서 이분단 회의 갔을 때 우리 온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오겠지.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오겠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고객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딱 생각해. 아,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 뒤에 10명이 다음에 올 수 있다. 100명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 드물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일단 딱 인사를 하실 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진짜 이분이 원하는 걸 난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너 우리 집에 오신 분이니까 내가 잘하면 그렇게 오겠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비스는 유전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거기 직원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근무했고 그 엄마가 결혼을 해서 딸이 성장하면 그 딸이 또 근무를 하고 그래서 3대가 여기에 온천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유전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업가 마인드로 여기 블루클럽 사장님이 우리나라 이발업계도 하나의 혁신의 선을 그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발소가 거의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루클럽이 생기면서 거의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발 문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끌어올릴 그런 계기가 이 블루클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클럽이 생기면서 무슨 클럽에서 이발소가 남성 전용 커트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예,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5,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요새 블루클럽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커트가 7,000원, 8,000원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사업 기회 항상 여러분들이 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제 하고 있는 중에도 내 사업 기회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탐구하시는 그런 이제 기업가 마인드적 발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딴 거 아니잖아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잖아요. 기존에 이발소가 없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이발소 외에 남성 전용 이발소다 해갖고 거기에 또 근무하는 직원은 본사에서 다 교육을 하면서 전부 여직원으로 여자를 파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쪼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가전제품은 잘 사면 10년에서 20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냉장고, TV 그런 거 하나 사갖고 20년 동안 쓴다고 그동안 구매를 안 하면 그 시설 전부 다 묵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년대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냉장고가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색깔만, 그죠? 냉장고 2칸짜리. 제가 기억하는 냉장고는 2칸짜리. 그래서 흰색하고 회색하고 이제 그런 색이 이제 뭐 베이지색 그런 색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김치에서 김치 냉장고를 내놨죠. 그러면서 냉장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 딱 내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냉장고가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김치를 이제 담그고 저희 어렸을 때는 또 마당에도 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김치 냉장고가 많이 커질까 했는데 지금은 엄청 집집마다 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전자회사도 전부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시점이 됐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이제 딱 이제 다 포화가 상태가 되니까 어떤 냉장고를 만들어냈어요? 김치. 거기서 또 저기 있잖아요. 김치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 쌀을 넣어도 된다, 와인을 넣어도 된다, 과일을 넣어도 된다,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소비시장은 여성 고객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화장품 냉장고라고 또 내놨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어가고 색깔도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초록색, 빨간색, 분홍색, 아주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또 내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가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 핀터 드로커의 그 유명한 이제 경영학 대가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장 여기에 사업이라는 거는 창업이라는 거는 고객을 창조하고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존의 시장에 이제는 없다고 생각할 쯤 되면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서 제품을 쪼개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서 서비스를 쪼개고 시장을 이제 계속 쪼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 세분화 전략.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데 다 뭐든지 잘할 수는 없어요. 시장을 쪼개면 우리 개인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쪼개죠. 여기 계신 분 혹시 TV에서 보신 분이요? 그죠? 봤죠? 그 임지호 씨, 그 방랑 쉽게 그래갖고 SBS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요리에 대한 견해는 찬만으로 엇갈려요. 엄청나게 자연 요리가 나고 극찬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일반인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요리다. 뭐 요리에 대해서 발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찬만이 놀리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왜 여기 실었냐면은 열정, 철학. 이분 같이 요리하는 데 있어서 철학하고 열정으로 무장된 사람은 저는 아마 보기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가 마인드도 여러분들이 열정하고 철학이 밑에 베이직이 돼 있지 않으면 기업가 마인드를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 양쪽으로 수직으로 가로로 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요새 프랜차이즈가 거의 프랜차이즈죠.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그러면 처음에 진입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사업 처음이세요? 생전 처음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2주 동안 교육 다 시켜줘요. 그거 받으면 돼요. 아주 자신 있게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전에 나오면요. 고객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것에서 불만 아주 불평을 제기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고 좀 많이 안다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응수할 수 있고 또 이런 서비스를 얘기할 때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서비스로라든가 아니면 차원의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딱 2주간의 본사 교육을 받고 실전에 나오시면 그 응대가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업종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철학이 깔렸다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열정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내 업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 치면 쫙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은 집도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화보를 실어놨는데 엄청나게 색감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 하시는 거 세팅할 때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할 거예요. 요새는 또 그런 어느 집 가면 개업할 때 식대를 다 똑같은 거를 사오시는 분이 있어요. 항아리 뚜껑 같은 거, 그거 조그만 접시로 나온 거 있잖아요. 항아리 뚜껑색이 전부 짙은 고동색이잖아요. 그게 쫙 깔리더라고요. 시금치 나물도 거기다 담고, 무나물도 거기다 담고, 콩나물도 거기다 담고, 당근도 거기다 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쯤은 당근이나 시금치는 색깔이 아주 주홍색이고 빨갛잖아요. 그럼 하나쯤은 하얀 접시에다 딱 담아서 탁 튀잖아요. 그게 바로 고객이 봤을 때 눈으로 일단 먹는 거거든요. 야 예쁘다. 예쁘다 하는 순간 벌써 우리 입에 침이 고이거든요. 맛있겠다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책도 보면 세팅을 할 때 한 번쯤 이제 생각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자, 뭐죠? 떡볶이집이죠. 세상에 떡볶이집이 요새 뭐 5천만 원 받고 웬만한 데서 떡볶이집 못하죠? 이 프랜차이즈 여기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2, 3천 갖고 골목에서 조그맣게 분식집을 하던 주 메뉴가 떡볶이였는데 이제는 전부 이런 뭐 떡볶이 그다음에 튀김 이런 거 그다음에 어묵 이런 것들 전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입지 좋은데 딱 포진을 하잖아. 창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 대기업이 이제 떡볶이 장사도 시작하라 그러면서 이제 막 보이지 않게 이런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오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뒤에 스포를 또 대기업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으로 시작한 게 안달입니다.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안달이 나왔을 때 우리 직원한테 안달 그러길래 안달이 뭐지 그랬더니 아버지와 딸이 같이 운영하는 떡볶이집이 안달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달이라는 브랜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사업을 했나 그것도 있어요. 이분이 직장인가 하여튼 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에 여기 장인 어른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부터 장인 어른하고 떡볶이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이템을 찾아서 엄청 헤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른 거야. 바로 옆에다 두고 그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떡볶이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갖 매뉴얼을, 이제 자기 떡볶이집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쉽잖아요. 매뉴얼 그런 거를 다 시스템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좀 이제 서민적이고 친근하죠. 그런데 앞발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불스 편한 게 조수잖아요. 그죠? 홍대 앞에 조수 엄청나게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저희 보면은 그 삼본 중심가에도 앞달, 조수, 올리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앞달이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딱 보면 외모에서 보면 알겠죠? 이 앞달은요, 이 앞에 아줌마 두 분이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앞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세요. 조수, 꽃미남들이 앞에 쫙 포진이 돼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앞달은 인테리어가 이렇게 조수는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딱 포진을 해서 아주 꽃미남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앞달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줌마들이.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도, 그래서 지금 후반 주자들이 먼저 생긴 업체에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내놓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앞달이 많이 생겼는데 조수.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국대 떡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대 뒤에 굵직한 스폰서가 있고 그렇던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 감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게, 그죠? 대기업들이 다 이럴 때 떡볶이집까지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업시장의 창업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객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업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업체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죠? 여기서 또 이제 결과 마인드하고 셀프 리더십이 또 다른 이제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브랜드 떡볶이집을 안 할 때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겠는가? 그 이제 또 대안이 이제 나와야겠죠. 자, 박준. 예, 여러분들 미용실 그러면 박준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학력이 이분 학력 어디까지 나온지 알고 계세요? 이분 학력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나왔겠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졸업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동양인으로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거기 거기에 이제 2위에 입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면서 점포도 이제 많이 거느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가 60살이 됐더라고요. 2000년도. 그런데 그때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거기 가서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그랬죠. 그만하면 성공하고 완전 전문가인데 굳이 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서양을 횡단을 하면서 내 모든 거는 거기다 다 집어 던졌다. 그 각오로 다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그래서 세계 트렌드를 공부를 하러 60세에 2000년대에 있으니까 저 나이가 꽤 됐죠. 그죠? 이렇게 나이 많은 줄은 저희가 이제 한 40대 그때부터 이분이 간입되기 시작했으니까 항상 이제 그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예. 이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 사장님은 그 미용실 이가자 미용실은 뭘로 바뀌었죠? 그거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학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색깔이 좀 틀려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올 때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한두 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셔서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례하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 경영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저희가 경기도 창업자금 취급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딱 이제 두 장인데 내가 시설비 얼마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운영비 얼마 그러면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하면 그 다음에 내가 총 투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이게 내가 한 달 매출이 얼마를 예상을 한다. 그리고 그 매출에서 기본적인 이제 경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자 지불하는 것을 그것을 빼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온다. 그런 표거든요. 두 장짜리인데 상당히 좋은 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갖고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게 그대로만 가면 사장님은 진짜 행복한 경영을 하시는 거다. 한 달에 순이익이 300에서 500인데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순이익을 2천까지도 갖고 와요. 순이익 2천 갖고 오면서 그러면 2천만 원 신청하면 막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보고서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럼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한두 달만 버티면 되는데 순이익 2천인데 뭔 자금을 신청해? 금방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가 사업계획서 따랐어요. 현실감인데 그래갖고 올려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매출이 제가 이제 그렇게 저하고 이제 상담을 조금 길게 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죠. 이 매출이 그대로 이어질 때 운영방안 하나, 이 매출보다 증가할 때 운영방안 하나, 그 다음에 이 매출보다 하락할 때 운영방안 하나, 이 세 가지를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쭉 갖고 계시고 월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셔서 이걸 자료화하면 그 다음 해에 내가 사업을 할 때 특히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많이 찾는 상품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상품을 전년도보다 더 추가 구입하고 어떤 상품은 그냥 악성 재고로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나리오 경영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많이 하죠. 지금 상황이 쭉 이어질 때 하나, 지금 상황보다 악화될 때 하나, 지금 상황보다 호전될 때 하나. 그래서 계획을 1년 계획 세우고 3년 계획 세우고 5년 계획 세우고 10년 계획 20년 30년 50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향후 30년 계획 50년 계획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사업하실 때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다면 여러분 꼭 보관하세요. 그거 지금 저희 500원짜리 동전이 98년도께 지금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뭐 IMF 상황이고 그래서 동전을 많이 안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하 지금 35만 원 정도 뭐 보존 가치가 좋은 거 뭐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분기별로 연별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도대체 얼마를 팔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보면 저희 경기도 창업했을 때 쓰던 사업계획서 보면 한번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매출이 이거보다 줄을 때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그 표범은 그냥 나와요. 그 표범은 이제 그냥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면 저희 이제 센터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저는 계획이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향후 추측을 할 수도 있고 뒤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사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어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나 이런 건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만지니까 그날은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요.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그거 쓰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영개선자고 운영자고 신청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그거 시설하겠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빠뜨리는 게 감가상각이잖아요. 모든 고정 자산은 내가 사는 날부터 비용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업계획서 보면 그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60개월, 5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요새는 5년까지 안 갑니다. 그죠? 3년으로 끊어요. 어떤 사람은 2년으로 끊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냉장고, 에어컨, 뭐 집기다 아니면 옷가게 이런 이제 인테리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천만 원 들었다. 그런 걸 36개월로 나누게 다달이 그 비용도 지출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인테리어를 할 때 그게 노후돼서 다시 살 때 그 비용은
그 이제 감가상각 뗀 돈, 모아놓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사업계획서하고 저희가 쓰는 사업계획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까지 하는데 여러분은 그게 다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수익으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장사하신 분들 물어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가 분명히 장사해서 돈을 잃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다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데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자금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제 뭐 2천 신청한다, 3천, 5천 그러면 그 자금 신청하러 올 때도 3개의 대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자금이 지원됐을 때 하나, 아니면 이 금액이 안 됐을 때 하나, 아니면 지금 되는 금액보다 줄었을 때 하나.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전부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 다 된다는 100% 보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못한 변수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못하고 나도 생각 못하고 분명히 확인서는 받고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금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원래 자금 추천을 하고 대수를 해드리거든요. 7월 2일 날 나온 게 800억인데 저희가 확인서 발행은 1,500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리미리 한 사람들이 많으면 미리 떨어져. 내가 분명히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측을 못한 상태거든요. 나는 수리 안에 둘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바빠서 어물어물한 사이에 서류를 조금 늦게 갖다 줬더니 그동안에 돈이 다 소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뭐 자금이 내가 예상한 게 그대로 지원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줄었을 때 그 차익을 내가 어디서 다시 조달을 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3달에서 6개월 동안 그때까지 내가 이걸 버틸 수가 있는가, 아니면 한 푼도 안 됐을 때 이거 나올 줄 알고 미리 투자를 하고 또 빌린 데다 준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분한테 다시 멘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든가, 여러분들이 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금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 신청할 때는 3개의 대안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다원이라는 찻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죠. 내가 한 달에 4번을 쉴 것인가, 2번을 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그냥 오피스 빌딩가에 가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을 쉬겠다. 거기에 따라서 입지가 다 틀려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쭤봐요. 특히 창업정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몇 번 쉬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당분간 못 쉬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못 쉬어도 종업원들만 한 달에 2번씩 쉬면서 돌아가는 정도가 거의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나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내다 그러면 퇴직자다. 난 주말을 즐기고 싶다. 그럼 무조건 오피스인 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가든 식으로 가셔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이는 데 가서 사업하면서 쉬고 싶을 때 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분 사장님은 이제 오피스 빌딩 거기서 찻집을 차렸어요. 이제 뭐 전통 찻집 이제 그런 거죠. 커피 전문점은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엄청나게 우아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본인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되게 여러분들 그 오피스 빌딩이 많은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점심시간에 고객이 확 밀렸다가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다 빠지는 거. 그리고 주말엔 손님이 없는 거.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경영난에 맞닥뜨린 거에서 8개월까지 버텼어요. 그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운영하다 여기서 접을래니까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인테리어비용 다 날라가죠. 권리금 주고 다 날라가죠.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식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매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 이제 방문하는 근처에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이제 했어요. 그 활성화 방안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모임이 많다. 그런데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녁에 별로 없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를 찾아 나가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그러면 내 여기 점포에다가 그 모임 동호회를 유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갖고 직장인 동아리들을 하나둘씩 유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 전화 다 그 총무 역할을 기꺼이
이제 자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그 동아리 모임으로 완전히 그 점퍼가 오픈이 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또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 활성화가 되면서 직장인들한테 또 넘겨주고, 그래서 만든 동아리가 24개까지 됐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경영난에 부딪혔을 때는 이대로 갈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대안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접근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 여기 클린턴 대통령이죠. 자, 이때 대통령 선사할 때만 해도 이렇게 풋풋하더니 요새 나 얼굴 나오는 거 봤죠? 할아버지가 다 됐더라고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제 여기 클린턴도 비교할 수가 이제 없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내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접하지 못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서전에 이분이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 그래서 ABCD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중에 중요한 일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거 A, B, C, D, E 그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A는 또 A-1, A-2, A-3. 그래서 하루 일과표 작성하고 일주일 일과표 작성하고 월별 작성하고 연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작성한 다음에 이제 세 개의 큰 이제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한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분이 생애 계획을 세운 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착한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생활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사회에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런 유명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3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본인의 매뉴얼대로 이제 너무 멀리 갔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을 이제 2번이나 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비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 분기별로 많이 나눠지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계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계절별로 다 틀려요. 특히 의료 가시는 분들 이거 다 디스플레이 그런 거 다 틀리죠. 또 해마다 틀리고, 그런 이제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데 큰 데다가 카운터 뒤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뭐 되게 8절지 큰 종에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월 계획, 연 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이제 A4 용지에다가는 그 다음에는 뭐 오늘의 계획, 이번 주 계획 이렇게 세우시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메모하고 실행하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거 엄청나게 틀립니다. 여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A, B, C, D, E에 어느 내용에 들어갈까 하려면 이런 이제 우선순위 지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긴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하루 중에서도 그러면 중요한 일 먼저 해야겠어요? 긴급한 일 먼저 해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우선이에요. 긴급한 건 그때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고 고객하고 약속을 이제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잖아. 왜냐면 중요한 일은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따 해야지 하고 냅두고 급한 거 먼저 하는데, 급한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긴급한 걸 못했다면 나중에 또 해도 되는 게 많은데, 중요한 일은 그때 그 시점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순위 지도 만들고 이 일을 실행을 하는 데서도 파레토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 80의 원칙, 그죠? 좀 중요한 20% 일을 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80% 일을 그냥 따라오더라. 그냥 손만 터치하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일 갖고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요 2개 일만 확실히 해놓으면 요 일은
그냥 거의 다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적어도 A에서 E까지 일을 해놓는다면 A, B는 꼭 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보면 A 리스트에 기록된 일은 있죠. 이게 끝나지 않으면 B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A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를 지키지 않고 C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A에서 B까지만 이제 지키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적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부 적고 한쪽은 비워놨다가 A, B, C, D 이렇게 놓고 찍고 생각날 때마다 적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해야 돼요. 도난자 이렇게 넘겨서 거기다 적어놓고서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게에 딱 출근하는데 그게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죠? 고객과의 약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꼭 어디 가서 구매해야 될 거 연락해야 될 이제 고객과의 상당히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전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2011년 5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사는 집에 그 도서관에 클릭을 하니까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럼 책이 없으면은 내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 도서관에서 책이 도착이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신청한 책이 선정이 돼서 그 도서관에서 구매를 하면 제일 처음 저한테 빌려갈 권리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새 책을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이제 빌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취업을 못하는 게. 정상적으로 관련 대학 공부를 다 끝내고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력서를 2,000통을 썼는데도 취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할 때는 사회에서 나를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내린 결론은 사회에서 나를 안 불러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의 50개 주를 다 1년 안에 그러면 50개 주에서 주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운동이 유명한 주가 있고 어느 지역은 자연 요리가 유명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자동차 경주가 유명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정치 1번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특징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딱 일주일만 체험을 하는 거 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50개 주는 지도를 이제 그래갖고 여기 가고 해갖고 여기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다음에 행선지를 이제 3-4개를 미리 확보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취지가 안 되니까 집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친구들한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너가 출발하고 한 달 안에 안 돌아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넌 분명히 한 달 안에 그냥 짐 싸들고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50개들을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끝마치고 나니까 그동안에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2번이나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친구를 인터뷰를 했다고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니까 CNN 방송에 방영이 되고 대학에서는 이 친구의 진로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고 유명 연사로 해서 강의도 다니고 그죠? 세상에 나를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도전장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기도 필요해요. 이런 배짱도 필요해요. 장사는 배짱이라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객이 우리 집에 안 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구입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짝재기 양말 아시죠? 짝재기 양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양말 신고 계시는데 2003년도인가요? 여기 전부 이제 아들만 있는 아버님들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학교 일찍 가고 나면 아버지 양말이 한자만 남아있든가 짝짝이든가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요거를 어린이 양말에다가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갖고 처음부터 짝짝이 양말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말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 양말을 파는 데가 슈즈 가게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잘 가는 데가 어디죠? 장난감 가게.
애들이 가는데 그런 데서 이 양말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 장소도 이제 특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양말이 종류가 130개래요. 그래서 이 130개 짝대기를 매칭을 하면 8,000가지 이상 그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삭스 2피터 원유 양말 3개 발은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칭해서 신는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재미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이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겟 고객을 위한 생각이 저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고객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고객 입장으로 사업하시는 분 별로 안 계세요. 제가 가기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치킨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켰다고 뭐가 딸려와요? 치킨에다가 그죠?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막 있는데 뭐 점이 콩콩 박혀있다든가 사과가 있는데 점이 박혀있다든가 닭 한 마리 해놓고 막 박혀있죠. 1, 2, 3, 4, 5 번호 쫙 그리다 10번째 되는 때는 거의 별표 딱 있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10번 시키면 한 번은 서비스 해주겠다. 치킨, 피자, 그 다음에 중식당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객 입장, 내 입장에서 보면 10개 시키면 10번째 무료로 하겠다 그러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 살 때마다 10%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살 때 10% 깎아주니까 너무 미안하다. 염치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10개까지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피자 브랜드 얼마나 많아요. 맨날 이거 하나 때문에 피자만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이거 하나 때문에 동네 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5개 시킬 때 5번째에 가서 50% 깎아주면 되지 않아요? 50% 아니면 50% 넘으면 30% 정도. 고객은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집 한 집도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미용실도 쿠폰 주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명함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 저기 10번 오면 한 번 커트 무료로 해주게요. 그러지만 5번 갔을 때 50% 깎아주게요. 그런 집 한 집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점포.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고객은 뭐를 원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장사한다고 그래서 생전 남의 집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업종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우 나라면 그죠? 고객이라면 그때 메모를 하셔갖고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사업장에서 거꾸로 내가 고객 입장이라 이런 걸 원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그 동네에 미용실에 있었어요. 사장님이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머리 하나는 진짜 잘해줘요. 그런데 진짜 그 머리 잘해주니까 가지 그 사람이 뚱한 것 같아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말만 오면 왔냐는 둥 갈 때 좀 저기 살갑스럽게 안녕히 가서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이제 립 서비스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좀 말이라도 하잖아요. 이걸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쁘고 그러면 멀리 가버리겠어요. 근데 나도 바쁘고 머리는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고객 입장에서 조금만 립 서비스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는 고객 입장이라는 거 항상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김영신 사장님 아시죠? 위에 카피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무슨 선전이죠? 그죠? 사실 라디오에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군대를 갔다 이제 오고 나서 뭐를 할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직업 탐색을 했어요. 그런데 학습지 이제 우연찮게 학습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뭐 200m 아니면 500m 더 뛴다. 그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그만큼 더 뛰니까 이게 학습지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뛰니까 영업력이 엄청 좋아져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나중에 그 학습지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나보다 더 뛴다. 이 주예요. 그리고 막 사업이 이제 막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 운도 좀 있었나 봐요. 뭐 달팽이에 기숙하고 뭐라고 사업을 잔뜩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이 잘 되니까 찜질방, 여러분 찜질방 대형이잖아요. 그것도 막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IMF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삭 이제 망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배우자하고도 생리별을 하고 서울에 여관 하나 얻어갖고 이제 다시 재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제 기본 바탕이고 저력이 있던 거라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된다, 영업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IMF에 재기를 하면서 그때 달팽이 액기스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달팽이 액기스를 팔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KBS 6시 내고야 거기만 나오면 대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지명도도 없는데 PD한테 이거 달팽이 액기스 들어보고 우리 집 방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나요? 거들떠도 안 보죠. 그래서 뭐 여기 가서 이제 한 박스 딱 놓고 드셔보시라고 됐다고 다시 오지 말라고 원전 박대를 당하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나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사 회생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비 보거나 안 보거나 달팽이 액기스 몇 개 들고 가서 딱 놓고 달팽이 오늘도 왔다 갑니다 인사하고 가고 그다음 가서 또 달팽이 왔다 갑니다 또 인사하고 그것만 한 거 3달을. 그러니까 나중에 PD가 그죠? 그럼 끊기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달팽이 왔습니다 달팽이 갑니다 하고 가니까 PD가 좀 보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식회를 하고 그러면 방송 스케줄 한번 잡자. 그러고 나서 방송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며칠 동안요 원전 폭탄이 터질 줄 알았대요. 얼마나 주문이 밀려오는지. 그래갖고 이제 기사 회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수유관을 만들었을 때 2000년 12월인데 이때 미국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래요. 그래서 산수유관을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세계를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된다. 이 산수유 먹고 건강해서 세계 정치 잘하라. 그리고 이제 딱 보냈더니 거기 여기 비서실에서 잘 먹었다 고맙다 해갖고 부시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고 부부 사인이 딱 치는 걸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를 대선 특별해서 꼭 박아갖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떠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대박이 난 거예요. 산수유도.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나깨나 이거예요. 생각이. 자나깨나. 그리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딱 출시가 되면 핸드폰에다가 산수유 대박, 마늘 대박하고 글자를 찍어갖고 다니는 거죠. 딱 열고 그거 뜨게. 우린 사진 뜨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 뜨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 기업체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 강의가 다 끝날 쯤 돼갖고 자기 목표가 뭐냐고 물어봐요. 목표 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자기 목표 있는 사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몇 사람 나와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10만 원 딱 수표 하나씩 그렇게 이제 그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퀴즈를 내고 우선 퀴즈죠. 뭐 천호식품에서 뭐를 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정답이 답이 못 가요. 그럼 기사들은 항상 이거 듣잖아요. 산수유 뭐 액기스 산수유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서 이제 요금에 10,000원을 더 주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딴 손님하고 얘기했어. 엊그저께 김영신 선생님이 타는데 천호식품 사장이래. 난 몰랐는데. 그런데 뭐 다 아는 뻔한 퀴즈를 내더라고. 내가 맞췄지 뭐. 그랬더니 요금에 10,000원 더 주고 가더라고. 그죠? 그냥 홍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뭐 기업가 마인드도 좋고 다녔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거는 운영하고 철학, 열정, 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딴 것도 이제 같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거 이제 청각의 야채가게 저 처음이 아닌가 봐요. 그죠? 여러분 청각의 야채가게 본 사람들 그거 읽으면서 내내 톡톡 튀고 요거하고 같은 이제 맥락의 책에 뭐 침착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 비슷한 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가려고 한다라고 고객 관리하는데 필요한 책입니다. 이정선 씨가 뭐 CEO 리더십 관련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진솔하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 얘기한 거 아까 더 서비스 책.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셀링 비저블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뭐 서비스 책. 그 다음에 김영식 씨의 10m만 더 뛰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지가 밥이요. 이제 그런 이제 책. 아까 임종 자연연구가. 그 다음에 김영모 씨 빵 먹는 CU.
그죠? 예. 이분도 이제 빵 제가의 명작이죠. 그래서 이분 책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가식 없이 쓴 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켄 거기에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 총괄 주방장을 하다 우리나라로 온 사람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완벽한 자리는 아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여러분들 한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